회색 도시의 하늘은 언제나 썩은 달걀 냄새가 났다.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태양을 가린 탓이다. 빛조차 차별적으로 내리비치는 이곳. 제국 최하층 빈민가, 쓰레기 산더. 나는 오늘도 그 악취, 나는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바스락, 투둑, 맨발에 닿는 감촉이 질척했다. 누군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진 쥐의 사체인지 알 수 없었다. 알 필요도 없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돈이 되는 것뿐이다. 저리 비켜, 이 애꾸는 자식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내 몸이 쓰레기 더미 위로 나뒹굴었다. 옆구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큰일, 재수 없는 새끼. 아침부터 마주치고 지랄이야. 나를 걷어찬 것은 이 구역의 깡패인 개눈이었다. 놈은 침을 촤뱉으며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낡고 더러운 붕대를 고쳐맸다. 뭘 꼬라봐. 그 눈깔 확 뽑아버리기 전에 꺼져. 개눈이 으름창을 놓으며 지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조물애기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 아니,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나는 멀어지는 개눈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3일, 내 오른쪽 눈, 가려지지 않은 멀쩡한 눈에는 그저 더러운 깡패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왼쪽 눈의 붕대 너머로 기운을 느꼈다. 비록 붕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내 왼쪽 눈은 뜨거울 정도로 맹렬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개눈의 등 뒤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안개. 그것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었다. 심장 동맥이 꽉 막혀 팽창하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인 혈관의 형상. 그의 심장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애꾸눈이라 부른다.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아이라며 돌을 던진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눈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생명과 죽음을 꿰뚫어보는 투시더시와 진단신된 의 눈이다. 놈은 3일 안에 죽는다. 심근경색이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죽을 놈에게 쏟을 감정 따위는 사치였다. 내가 태어난 곳은 이곳 쓰레기장이 아니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감각은 선명하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의 감촉,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약초 냄새,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들. 이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이건 악마의 표식입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내다 버려라. 아버지였다. 제국 최고의 의학 가문, 천의 텐니 가문의 가주. 그는 내 왼쪽 눈동자가 붉은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갓 태어난 나를 짐승처럼 내쳤다. 사실 그 붉은색은 악마의 표식이 아니라 만화가 눈으로 역류하여 맺힌 생명의 응축이었음을 그 대단한 의사들은 몰랐던 것이다. 차가운 빗물 웅덩이에 처박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심장이 욱신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내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녹슨 고철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고장난 기계 부품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달랐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금속 상자였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아직 미세하게 마력 회로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소형 만화, 배터리, 잔량 3%. 이거면 빵 2조각은 살 수 있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쓰레기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 내가 이 지옥 같은 빈민가에서 10년을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그때였다. 띵, 띵. 어디선가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쓰레기 더미 깊은 곳, 썩은 나무 판자 밑이었다. 나는 무시하려 했다. 이곳에서 동정심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팟. 내 왼쪽 눈이 멋대로 반응했다. 붕대 너머로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평범한 생명의 빛과는 달랐다. 선명하고 고귀한 황금빛. 그러나 그 황금빛을 끔찍한 검은 사슬이 칭칭 감고 있는 형상. 저건 뭐지? 호기심이 배고픔을 이겼다. 나는 홀린 듯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털이 다 빠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학대당했는지. 뒷다리는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이미 늦었어. 가망이 없다. 하지만 내 눈에 비친 세상은 달랐다. 진단, 디아그노시스, 개시, 대상, 불명의 영수, 유체, 상태, 다발성 골절, 장기 파열, 극심한 영양실조, 특이사항, 심장 내부에 응축된 막대한 생명력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순환하지 못하고 있음. 죽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녀석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다만 부러진 뼈가 혈관을 누르고 있어 기운이 막혔을 뿐이다. 뚫어주면 산다. 아니,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녀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들어 품에 안았다. 녀석의 젖은 몸이 내 체온에 닿자 파르르 떨렸다.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이것은 강아지에게 하는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내가 고쳐줄게. 나는 주머니에서 방금 찾은 만화 배터리를 꺼냈다. 빵 두 조각과 바꿀 수 있는 나의 생명줄.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응. 나는 배터리의 전극을 손가락으로 눌러부셨다. 그 안에 남아있던 미세한 만화의 전류가 흘러나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전되거나 만화를 다루지 못해 흩어버렸겠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 마음의 눈을 떴다. 왼쪽 눈의 붕대를 풀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는 이미 강아지의 해부도가 3D처럼 펼쳐져 있었다. 혀쉽을 자극한다. 내 손가락 끝에 모인 미세한 만화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강아지의 꺾인 뒷다리 근육 사이 막혀있는 혈관의 정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강아지의 몸이 튀어올랐다. 참아, 뚫리는 중이야.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만화의 흐름을 유도했다. 검은색으로 막혀있던 혈관이 내 손길이 닿자 서서히 뚫리며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것은 마치 더러운 하수구가 맑은 계곡물로 정화되는 듯한 황홀한 광경이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진짜 힘.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다. 흐름을 조작하여 생명을 되살리는 개병 가이벤. 의의 능력.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배터리의 만화가 바닥나고 내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나는 탈진하여 쓰레기 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는 달랐다. 거칠던 숨소리가 평온해졌다. 기괴하게 꺾였던 다리는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 부위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녀석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 눈동자는 깊고 푸른 마치 우주를 담은 듯한 색이었다. 녀석이 거친 혀로 내 뺨을 핥았다. 따뜻했다. 그 순간 나의 왼쪽 눈이 다시 한번 붉게 번뜩였다. 눈앞에 반투명한 글씨가 허공에 떠올랐다. 경고. 당신은 운명을 비틀었습니다.
구원받은 제국의 수호신이 당신을 주인으로 각인합니다. 수호신?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저 불쌍한 똥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워온 것이 제국의 수호신이라고. 멀리서 공장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색 도시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춥지 않을 것 같았다. 버려진 아이와 버려진 개. 가장 낮은 곳에서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몸을 웅크리며 잠에서 깼다. 얇은 천조각 하나로 막아놓은 판자촌의 바람은 매서웠다.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어제 무리하게 만화를 운용한 탓에 온몸의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단전, 딴텐, 부근이 텅 비어 공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다. 단순히 허기진 수준이 아니었다. 위장이 백가죽에 달라붙어 스스로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멍한 눈으로 내 손에 들린 것을 바라보았다. 어제 주웠던 소형 만화 배터리. 빵 2조각. 아니 운이 좋으면 고기 찐빵 하나와 바꿀 수 있었던 나의 보물. 그것은 이제 새카만 재가 되어 바스러져 있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미쳤지. 내가 정말 미쳤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빵을 포기하고 개를 살리다니. 빈민가 생활 10년 만에 드디어 노망이 든 게 분명했다. 탁. 그때 무언가가 내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다. 고개를 돌리자 녀석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제만 해도 죽어가던 강아지였다. 털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녀석.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상처가 아물어 딱지가 앉은 곳 위로 보송보송한 은색 털이 자라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는 이제 맑은 호수처럼 투명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내 손등을 핥았다. 까칠한 혀의 감촉이 따뜻했다. 너 때문에 내 밥이 날아갔어. 나는 녀석의 코를 검지로 톡 밀며 투덜거렸다. 알아. 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개야. 내 생명줄이랑 바꿨으니까. 녀석은 알아들었다는 듯 캉 하고 짧게 짖었다. 그러고는 내 찢어진 주머니 냄새를 킁킁 맡더니 몸을 돌려 판잣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야, 어디가? 아직 다리도 다 낫지 않았을 텐데. 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녀석을 뒤쫓았다. 빈민가의 아침 시장은 전쟁터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고물,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들을 파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비켜. 돈 없으면 저리 가. 나는 인파를 헤치며 녀석을 찾았다. 젠장, 도망간 건가? 배신감보다 걱정이 앞섰다. 아직 녀석의 몸 안에는 내가 뚫어놓은 기혈키쉐. 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저거 뭐야? 쥐잖아. 미친, 저 개새끼가 뭘 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시장 구석의 생선 가게 앞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다. 내 은색 강아지. 녀석이 자기 몸집만 한 거대한 쥐를 입에 물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냥 쥐가 아니었다. 등에 뿔이 달리고 독리를 가진 마수. 뿔쥐 헌라치였다. 빈민가 하수구에 서식하며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위험한 놈이다. 성인 남성도 몽둥이 없이는 잡기 힘든 녀석을 저 조그만 강아지가 잡았다고.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뿔쥐를 내 발 앞에 던져놓았다. 그러고는 꼬리를 흔들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칭찬을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이거 나 먹으라고. 녀석이 캉 하고 짖었다. 나는 멍하니 뿔쥐의 사체를 내려다보았다.
쥐의 목덜미에는 정확하게 송곳니 자국 2개가 나 있었다. 단 한 번의 급소 공격. 내 왼쪽 눈이 붉게 번뜩였다. 관찰. 대상. 제국의 수호신. 유체. 상태. 주인에게 공물을 바침. 유대감 상승. 특이사항. 사냥 본능 각성. 기가 찼다. 이 녀석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야, 이거 뿔쥐잖아. 뿔은 약재로 쓰고 고기는 먹을 순 있지. 생선 가게 주인인 욕쟁이 할멈이 다가왔다. 할멈은 뿔쥐를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눈을 빛냈다. 이거 4개가 잡은 거냐? 네. 제법이네. 뿔 상태가 아주 좋아. 30코퍼. 커플 쳐주마. 30코퍼. 어제 날린 배터리 값보다는 못하지만 며칠 굶주림을 해결하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50코퍼요. 가죽도 멀쩡하잖아요. 이 녀석이 조그만 게 셈은 빨라가지고 40, 더는 안 돼. 나는 씩 웃으며 40코퍼를 받아 챙겼다. 동전의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곧장 시장 입구에 만두 가게로 향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나는 고기 만두 2개를 샀다. 나는 녀석을 구석진 골목으로 데려가 만두 하나를 바닥에 놓아주었다. 녀석은 침을 뚝뚝 흘리면서도 먹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안 먹어? 녀석은 코로 만두를 내 쪽으로 밀었다. 너 먼저 먹으라는 듯이.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은혜 갚는 호랑이나 충견.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같이 먹자. 나도 있어. 내가 내 몫의 만두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자. 그제야 녀석도 허겁지겁 만두를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고기 육즙이 빈속을 채우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름이 필요하겠네. 나는 우물거리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색 털에 눈은 푸른색이라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던 동화책 속 주인공 이름이 떠올랐다. 아니, 너무 거창한 건 싫었다. 오래 살려면 이름이 촌스러워야 한다고 했던가. 백구발거 어때? 흰개라는 뜻이야. 녀석이 먹다 말고 나를 째려보았다.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알았어. 그럼 레오 아니면 칸. 녀석은 반응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만두피까지 싹싹 핥아먹더니 갑자기 내 바짓단을 물고 어디론가 끌기 시작했다. 왜 또 그래? 밥 먹었으면 좀 쉬. 녀석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골목 밖을 응시했다. 녀석의 시선이 향한 곳은 쓰레기장 구석, 사람들이 냄새 난다며 피해가는 후미진 곳이었다. 그곳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시체인가? 빈민가에서 시체는 흔하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지만 녀석은 끈질기게 나를 그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가갔다. 쓰러져 있는 것은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었다. 헝클어진 백발, 앙상한 손가락,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내 왼쪽 눈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이번에는 빛이 아니었다. 진단 디agnosis, 개시, 대상, 신원 미상, 상태, 맹독 중독 천년 독사, A급 맹독, 경고, 생명력이 1% 미만입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미친,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이 빈민가 구석에 A급 맹독인 천연 독사의 독에 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이건 무림고수나 헌터들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 노인의 몸 주변으로 검보라색 도끼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반인이 근처에만 가도 중독될 수준의 도끼였다. 안 돼.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저 야매 시술로 푼돈이나 버는 돌팔이일 뿐이다. 게다가 맹독이라니. 잘못 건드렸다간 나까지 죽는다. 돌아서려는데 백구가 내 앞을 막아섰다. 녀석은 슬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노인의 손등을 핥았다. 야, 지지야. 그거 독이라고.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보며 짖었다. 마치 어제 내가 너를 살렸듯이 이번엔 내가 저 사람을 살리라는 듯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어머니, 당신이 말씀하신 의술의 길이라는 게 이런 시궁창에서도 통하는 겁니까?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노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영감님, 운 좋은 줄 아쇼. 내 밥값 벌게 해준 개한테 감사하고. 나는 눈을 감고 내 몸에 남은 쥐꼬리만 한 만화를 손끝으로 끌어모았다. 나의 개변 능력은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다. 흐름을 바꾼다. 독두의 흐름을 역류시켜 밖으로 빼낸다. 내 손가락이 노인의 가슴 정중앙, 전중혈, 산종예를 찔렀다. 그 순간 거대한 폭풍 같은 기운이 내 손을 타고 역류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다뤄왔던 쥐나 강아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괴물의 기운이었다. 나는 피를 토하며 생각했다. 이번엔 빵 2조각으로 안 끝날 것 같다고. 손끝이 닿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이건 독두이 아니다. 살아있는 짐승이다. 노인의 전중혈 가슴, 중앙을 타고 흘러들어온 검붉은 기운은 내 팔을 집어삼킬 듯이 휘감았다. 뼈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 이것은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사리를 담아 주입한 지독하게 정제된 마력의 독이었다. 천년 독사, 첸옌두쉐의 맹독. 전설 속에나 나오는 것이 왜 이 쓰레기장 노인에게 있단 말인가. 내 오른팔 관절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나의 개변 가이비엔 능력은 대상의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힘. 하지만 상대는 너무 강했다. 내 빈약한 만화로는 독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독에 잡아먹힐 판이었다. 경고. 만화 잔량이 부족합니다. 생명력이 급격히 소실됩니다. 눈앞이 핑 돌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기서 손을 떼면 노인은 죽는다. 그리고 나 또한 역류한 도끼의 폐인이 될 것이다. 젠장, 괜한 짓을 했어.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지나칠걸. 개가 짖든 말든 내버려 둘걸. 나는 고작 10살짜리 빈민가 고아다. 영웅놀이를 할 주제가 못 된다. 그때였다. 캉. 옆에서 지켜보던 백구가 맹렬하게 지저댔다.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에서 성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팟. 녀석이 내 종아리를 꽉 물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의 이빨을 통해 뜨겁고 순수한 기운이 내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이건 제국의 수호신, 이 당신에게 활력을 공유합니다. 마치 말라버린 우물에 폭포수가 쏟아지는 느낌. 백구에게서 전해진 기운은 내 단전을 채우고 손끝으로 터져나갔다. 나는 기합을 내지르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보이지 않는 충돌음과 함께 노인의 가슴팍에 뭉쳐있던 검은 도끼가 강제로 뜯겨져 나갔다. 나는 도끼를 허공으로 흩뿌리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에서 검은 피 한 덩어리를 토해냈다. 지독한 썩은 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내 몸은 가벼웠다. 독은 사라졌다. 헉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죽은 듯 창백했던 노인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고 있었다. 꽉 막혀있던 숨소리도 편안해졌다. 살렸다.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괴물을 살려냈다. 나는 힘이 풀려 쓰레기 더미 위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하늘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미친 짓이었어. 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백구가 내 얼굴에 묻은 피를 핥아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타는 냄새에 눈을 떴다. 주변이 어둑어둑했다. 내 앞에는 작은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폐목재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 건너편 누더기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꼬챙이에 꽂은 쥐, 고기 아까 백구가 잡은 뿔쥐였다를 굽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거지. 노인 같았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노인의 눈,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명검밍, 이 칼집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듯한 섬뜩함이었다. 일어났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다행이다. 49%는 그대로 있었다. 내 놈이 내 독을 뺐느냐. 노인이 굽던 고기를 내 쪽으로 던졌다. 툭. 잘 익은 뿔쥐 고기가 내 앞에 떨어졌다. 나는 고기를 집어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개가 그랬습니다. 개. 네. 저 녀석이 지저대는 통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찌르기만 했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기를 베어 물었다. 사실이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나도 도망쳤을 테니까.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백구를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거짓말을 하는군. 혈도 쉐더를 정확히 짚었다. 내공, 나이공도 만화만 또 아닌 기이한 기운으로 독을 역류시켰어. 제국 아카데미의 교수들도 못하는 기술이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 정체가 뭐냐? 이 빈민가에 있을 놈이 아닌데. 나는 씹던 고기를 꿀꺽 삼키고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러는 할아범은요. 뭐 단순한 거지가 천년 독사의 독을 품고 쓰레기장에 처박혀 있지는 않죠. 빚쟁이에 쫓기는 타짜입니까? 아니면 은퇴한 킬러. 나의 도발에 노인이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크아하, 타짜라니, 킬러라니, 당돌한 꼬맹이로구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노인은 한참을 웃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빚쟁이다. 노인은 품에서 낡고 녹슨 철제, 폐발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아주 큰 빚을 졌지. 목숨이라는 빚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바뀌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왜소해 보였던 체구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쥐새끼들이 공포에 질려 구멍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 할아범, 진짜다. 등골이 오싹했다. 노인은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다. 이름이 뭐냐? 한엔입니다. 한이라. 외자 한 글자. 이름이군. 노인은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칼리안이다. 칼리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제국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30년 전 대륙을 평정했던 검성갬새. 이름과 같지 않은가? 설마, 에이, 설마, 한. 너는 오늘 내 목숨을 구했다. 나는 은혜는 반드시 갚는 놈이다. 칼리아는 내 손에 들려있던 40코퍼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고작 쥐고기나 뜯고 있을 재능이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다. 모든 거요? 그래. 돈, 명예, 아니면 칼리안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썩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나뭇가지 하나로 허공을 가볍게 그었다.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5미터 뒤에 있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소리 없이 반으로 쩍 갈라졌다. 절단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다. 이 힘을 원하느냐? 나는 입을 떡 벌렸다. 이게 인간의 기술이라고. 썩은 나뭇가지로. 하지만 내 머릿속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갔다. 검술. 멋있지. 하지만 내가 칼을 휘둘러서 언제 돈을 벌어? 당장 내일 밥값은. 그리고 나는 의사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돈을 뜯어내는 기술이 더 필요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칼질은 관심 없습니다. 뭐라? 칼리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천하의 검성이 제안했는데 거절당한 건 처음일 것이다. 그럼 뭘 원하느냐? 나는 시익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진료비나 주시죠. 진료비. 사람 목숨 살렸는데 공짜는 아니잖아요. 특진비에 야간 할증까지 붙어서 꽤 비쌀 텐데. 칼리아는 어이없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껄껄 웃었다. 하하하. 맹랑한 놈. 검성에게 검술 대신 돈을 달라니. 그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은 땡전 한 푼 없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칼리아는 아까 만지작거리던 녹슨 철패를 내게 던졌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이 패를 들고 황실 근위대든 마법사 협회든 찾아가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돈방석에 앉게 해주마. 나는 철패를 받아들었다. 녹이스러 볼품없었지만 가운데에는 희미하게 용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템 획득. 검성의 심표. 등급. 효과. 대륙 내 모든 검사. 오. 주인공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음. 나쁘지 않네. 나는 패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약속했습니다. 돈방석. 그래.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그때 골목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횃불에 불빛이 번쩍였다. 저기다. 저기에 그 꼬마 녀석이 있다. 천의 가문에서 찾고 있는 그 애꾸눈이다. 잡아. 현상금 사냥꾼들이었다. 어제 내가 치료한 기사가 소문을 낸 모양이다. 벌써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오다니. 나는 긴장하여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칼리안이 내 어깨를 눌러 앉혔다. 앉아 있어라. 한 노인은 나뭇가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살기. 가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방금 치료가 끝나서 몸이 좀 찌뿌둥하던 참인데. 그가 씩 웃으며 사냥꾼들을 향해 돌아섰다. 몸풀기 딱 좋은 놈들이 왔구나. 빈민가의 밤. 전설적인 검성과 천재 의사. 그리고 신수, 현수, 백구. 이 기묘한 조합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현상금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쓰레기 산의 고요를 깨뜨렸다. 그들의 횃불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저기 있다. 가문에서 말한 그 애꾸는 꼬맹이야. 옆에 있는 영감탱이는 뭐야? 에이, 상관없어. 방해하면 같이 쓸어버려. 사냥꾼들은 거칠게 웃으며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빈민가, 아이들을 잡아갈 때 쓰는 쇠사슬과 낡은 검들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는지. 칼리안 노인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든 채 나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나, 너는 가만히 앉아 있거라. 소화도 시킬 겸 이 늙은이가 제국의 예절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말이 끝남과 동시에 칼리안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 노인이 휘두른 것은 분명 썩은 나뭇가지였지만 그것이 그려낸 궤적은 그 어떤 명검보다 예리했다. 컥. 내 다리. 단 한 번의 휘두름이었다. 사냥꾼들의 검은 맥없이 부러져 나갔고 그들의 무릎은 정확하게 타격당했다.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나는 그 광경을 왼쪽 눈으로 지켜보았다. 붕대 너머로 보이는 칼리안의 기운은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다. 그의 주변으로 만화가 소용돌이치며 사냥꾼들의 조잡한 살기를 가볍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영감, 정체가 뭐야? 나는 그저 길 가던 배고픈 거지일 뿐이다. 칼리아는 나뭇가지 끝으로 사냥꾼 대장의 턱을 툭 쳤다. 하지만 내 생명의 은인을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치 않지.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겠느냐?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이 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들의 목숨 따위는 눈 깜빡할 사이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폭풍 같은 소동이 가라앉았다. 칼리아는 다시 구부정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 노인은 껄껄 웃었다. 고맙긴 내가 진료비를 몸으로 때운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사냥꾼들이 나를 찾아냈다는 것은 이제 이곳 쓰레기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가문은 나를 죽이거나 이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해올 것이다. 그때 백구가 내 무릎 위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가 나를 위로하듯 반짝였다. 그리고 녀석의 기운을 통해 내 머릿속에 기이한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이 빈민가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잔상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말이냐. 네, 여기에는 잊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주머니 속의 40코퍼를 만지작거렸다. 가문의 병원은 돈이 없으면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병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죠. 저는 여기서 그들을 치료할 겁니다. 가문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가문이 버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겠어요. 칼리아는 내 말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다. 꼬맹이 주제에 제법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자비츠베라.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겠다는 심산이냐. 연꽃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밥값 벌면서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노인은 내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도 당분간 내 녀석의 뒤를 봐주마. 대신 내 몸에 남은 독 잔여물은 내가 책임지고 뽑아줘야 한다. 알겠느냐? 야간 할증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둘은 마주보며 작게 웃었다. 다음 날부터 빈민가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쓰레기 더미 뒤편, 낡은 판자집에 애꾸는 신동과 괴력의 노인, 그리고 영물 강아지가 살고 있다는 소문. 그들은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쥐고기 한 마리 값에 병을 고쳐주고 악당들에게는 가차없는 매질을 선사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판자집 앞에 굴러다니던 나무판을 하나 세워두었다. 그리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잊혀진 영혼들의 쉼터. 한 의원. 백구는 그 옆에서 당당하게 꼬리를 흔들었고 칼리아는 낮잠을 자며 코를 골았다. 비록 발밑은 시커먼 진흙탕이었지만 내 왼쪽 눈에 비친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를 버린 세상에게 나는 이제 치료를 시작할 참이었다. 판자촌의 아침은 언제나 비릿한 안개와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한 의원 앞의 풍경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두둥 두둥 규칙적인 말발굽 소리가 진흙탕을 울렸다. 녹슨 고철과 오물이 가득한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부시게 하얀 백마 3마리가 멈춰섰다. 말 위에 올라탄 이들은 은색 갑주를 걸친 기사들이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황금 태양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인가? 쓰레기 산의 기적이라 불리는 돌팔이 의원이 있는 곳이. 가장 앞에 선 기사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선민의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판잣집 평상에 앉아 백구의 털을 골라주던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돌팔이 의원은 없지만 배고픈 의사는 있습니다. 용건이 없으면 말머리를 돌리시죠. 말똥 치우는 건 제 업무가 아니라서요.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기사가 검자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칼리안 노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기어나왔다. 조용히 좀 하자. 늙은이 단잠 깨우는 놈자치고 제명에 사는 놈 못 봤다. 칼리안이 눈을 비비며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기사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기사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눈앞에 지저분한 노인이 내뿜는 기운이 자신들이 모시는 기단장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무례를 사과드리지요. 우리는 제1왕녀 전하의 명을 받고 온 사절단입니다. 기사는 마지못해 말에서 내려 예의를 갖췄다. 그는 품 안에서 향기가 배어나오는 고급스러운 서신 한 통을 꺼내 내밀었다. 전하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제국의 모든 어이들이 포기했으나 최근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기사를 살려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너를 부르셨다. 지금 즉시 궁으로 동행해라. 나는 서신을 받지 않고 가만히 기사를 응시했다. 내 왼쪽 눈의 붕대 너머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진단, 디agnosis, 원격 개시, 대상, 기사의 손에 들린 서신, 잔류, 마력 추적, 상태, 서신에 묻은 시전자의 기운 분석 중, 결과, 영혼부시 소울, 이로션, 징후포착, 단순한 병이 아니야.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황녀의 병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주에 의한 영혼의 침식이었다. 그것은 내가 어제 칼리안 노인의 독을 빼낼 때 느꼈던 그 불쾌한 기운과 닮아 있었다. 싫습니다. 내 단호한 거절에 기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뭐라, 황녀 전하의 명이다. 내 놈이 살고 싶다면 황녀님이든 황제님이든 환자라면 직접 이곳으로 오라고 하세요. 저는 이곳 잊혀진 사람들의 쉼터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돈 있고 권력 있는 분들은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귀한 분의 목숨 하나가 여기 있는 1000명의 목숨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제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강제로 나를 끌고 갈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아 무심하게 손톱을 정리하는 칼리안의 존재감이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그를 압박하고 있었으니까 후회할 것이다. 황실의 은총을 거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지. 기사들은 분노를 삼키며 말머리를 돌렸다. 진흙탕물이 튀어 내 판잣집 벽에 묻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기사들이 멀어지자 칼리안이 넌지시 물었다. 정말 안 갈 셈이냐. 황궁에 가면 평생 먹고 살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을 텐데.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저놈들을 따라가면 저는 다시는 이 쓰레기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가문 놈들이 나를 알아채고 숨통을 조이려 들 테니까요. 나는 왼쪽 눈의 붕대를 더욱 단단히 조염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기사의 손에 묻은 기운에서 우리 집 냄새가 났거든요. 우리 집, 나를 버린 처내, 태니, 가문요. 그들이 황녀를 치료한답시고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 그들의 치부를 들추는 꼴이 되겠죠.
백구가 왕 하고 찬성하듯 짖었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에는 이미 다가올 폭풍을 예견한 듯한 총기가 서려 있었다. 빛의 궁전에서 온 전령은 떠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예의 바른 서신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고 오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내 곁에는 대륙 최강의 검성과 제국의 수호신이 있으니까. 나는 환자들이 가져다 준 찌그러진 냄비에 물을 올렸다. 시궁창 같은 인생에도 가끔은 이렇게 뜨거운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법이다. 빈민가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황실 기사단이 물러간 자리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판자집 주위를 서성이며 수군거렸다. 제국의 태양이라 불리는 황녀의 부름을 거절한 애꾸는 의원이 무사할 리 없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서걱, 안. 너 정말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황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다니. 칼리한 노인이 구석에서 이쑤시개를 씹으며 낄낄거렸다. 할아버지, 의사는 환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기사의 눈빛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치료를 하러 오라는 게 아니라 치부를 가리러 오라는 뜻이었죠. 나는 붕대 너머로 욱신거리는 왼쪽 눈을 지그시 눌렀다. 그때였다. 대기를 진동시키는 기이한 공명음이 들려왔다. 백구가 자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가 입구 쪽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온 모양이군. 칼리안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서워졌다. 판자집의 낡은 문이 서서히 열렸다. 먼지 섞인 빛 사이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도 왕관도 없었다. 수수한 여행용 망토를 걸치고 얼굴을 깊게 가렸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품은 빈민가의 악취조차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다. 황녀 에블린이었다. 직접 오라고 하더니 정말로 오게 만들 줄이야. 무례한 아이로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힘이 없었다. 그녀가 후드를 벗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에블린의 하얀 목덜미부터 얼굴까지 시커먼 핏줄 같은 사슬, 이 피부 위로 돋아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진단, 디agnosis, 정밀 분석 개시, 대상, 에블린 로즈 제국 황녀, 상태, 영혼 부식, 3단계, 원인, 고대 저주 마법 및 인위적인 만화 간섭, 자녀 생존 시간, 168시간, 내 왼쪽 눈이 타오를 듯 뜨거워졌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가문에서 사용하는 금지된 비술. 마력, 역류저주였다. 어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 물음에 에블린이 힘겹게 입술을 뗐다. 희망이 없다고 하더군. 제국 최고의 의가 이자인 천의 가문에서조차 이것은 신의 형벌이라며 기도를 올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고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심어놓은 것일지도 모르죠. 에블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칼리안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천의 가문 놈들이 황녀의 몸을 실험체로 썼단 말이냐. 비슷해요. 저 시커먼 줄기들은 마력을 빨아들이는 빨대 같은 겁니다. 황녀님이 죽어갈수록 누군가는 강력한 만화를 얻게 되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에블린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호위하던 그림자 기사들이 어둠 속에서 살기를 뿜었지만 칼리안이 가볍게 발을 구르자 그들의 기운은 풍비박산났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너도 저주해. 에블린이 경고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내가 한번 봐주지.
나는 왼쪽 눈의 붕대를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처음으로 드러난 나의 투해한 터. 안 돼. 타오르는 듯한 핏빛 눈동자가 에블린의 영혼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에블린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더럽고 작은 꼬맹이인 줄 알았는데 그 눈동자에 담긴 위압감은 황제조차 능가하는 고귀함이 서려 있었다. 칙. 내 손끝에서 푸른 활력의 기운이 솟아올랐다. 백구에게서 배운 생명의 정수였다. 에블린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피부 위를 기어다니던 검은 사슬들이 내 기운에 닿자 비명을 지르듯 뒤틀렸다. 참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태워버릴 테니까. 나는 집중했다. 천의 가문의 비술은 정교했지만 근본은 뒤틀린 마력일 뿐이다. 나는 그 흐름을 읽고 마디마디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혔다. 전신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에블린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았다. 이 쓰레기 같은 빈민가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소년의 의지를. 마침내 그녀의 심장을 옥죄던 마지막 검은 고리가 산산조각 났다. 에블린의 몸이 힘없이 내 품으로 기울어졌다. 그녀의 얼굴에 돋아났던 끔찍한 핏줄들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본래의 아름다운 살결이 돌아왔다. 살았어?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는 붕대를 다시 눈에 감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뿌리는 아직 가문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에블린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나직하게 말했다. 고맙다. 이름이 무엇이냐? 한한. 그냥 동네 돌팔이입니다. 잊지 않겠다. 내가 나를 살린 것처럼 나 또한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녀의 선언과 동시에 백구가 하늘을 향해 길게 하울링을 내뱉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빈민가의 낡은 판잣집. 그곳에서 제국의 운명이 뒤바뀌고 있었다. 황녀 에블린이 떠난 뒤 빈민가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잔향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를 호위하던 기사들의 살벌한 기운 때문일까? 사람들은 이제 내 판자집 근처조차 함부로 지나가지 못했다. 하네인, 너 정말 괜찮겠느냐? 칼리안 노인이 마루에 걸터앉아 물었다. 그의 시선은 내가 손에 든 물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에블린이 떠나기 직전 내 손등에 직접 올려두고 간 것이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의 패. 가운데에는 황실의 상징인 태양 문양과 함께 제국 황제의 친필로 보이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템 획득, 황실 어패, 로얄, 토켄, 효과, 제국 전역에서의 자유통행권 및 관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 특이사항, 황녀 에블린의 개인적인 비호를 상징함. 할아버지, 이건 보상이라기보다 족쇄에 가깝네요. 나는 어패를 주머니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나를 노리는 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하겠지. 백구가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밖을 가리켰다. 녀석의 푸른 눈동자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응. 손님이 또 온 모양이네. 나는 문 밖으로 나갔다. 황녀가 다녀간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행렬이 보였다. 화려한 가마,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흑갑주, 블랙 알모의 기사들. 그들의 가슴팍에는 태양이 아닌 약초와 뱀이 엉킨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천이 된 이 가문, 내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나의 뿌리. 그들이 직접 이곳 시궁창까지 발걸음을 하신 모양이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내렸다.
희끗한 머리칼을 뒤로 넘긴 채 고고한 학처럼 서 있는 사내, 천의 가문의 가주이자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한성학이었다. 내 놈이냐? 한성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나를 아들이 아닌 길가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돌멩이 보듯 바라보았다. 황녀 전하의 병을 고쳤다는 돌팔이가 우리 가문의 수치인 애꾸는 놈이었다니.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수치라니요. 가문에서 포기한 환자를 제가 고쳤으니 오히려 가문의 실력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학이 손을 휘두르자 강한 마력이 파동이 되어 몰아쳤다. 하지만 내 앞을 가로막은 것은 칼리안 노인이었다. 칼리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세만으로 그 파동을 지워버렸다. 이복에 한 가주 간자. 내 손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오? 한성학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성 칼리안. 당신이 왜 이런 시궁창에 있는 거지? 시궁창이라니. 여기가 내 은인이 운영하는 최고의 병원인데 말이야. 칼리안의 비웃음에 한성학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는 검성과 정면으로 맞붙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나를 보며 명령하듯 말했다. 한행, 너를 다시 가문으로 복귀시켜주마. 황녀 전하의 신뢰를 얻었으니 이용 가치는 있겠지. 당장 짐을 싸서 따라오너라.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복귀요? 제가 왜요? 이게 무슨,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엔 당신들이 버린 진짜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주머니에서 황실 어패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황녀님이 저보고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이 패까지 주셨는데 굳이 감옥 같은 가문에 기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황금색 어패를 본 한성학의 얼굴이 시커멓게 죽었다. 가문의 문장보다 훨씬 높은 황실의 권위. 그것이 내 손에 들려있는 한 그는 나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었다. 내 놈이 운명을 거스르려 하는구나. 한성학은 차갑게 돌아서며 덧붙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영혼 부식의 저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가 황녀를 살린 대가는 조만간 피로 치르게 될 것이다. 그의 행렬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왼쪽 눈의 붕대를 고쳐맸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다. 진단 완료. 대상, 한성학, 상태, 혈육의 증오, 금지된 연금술의 흔적, 포착, 경고, 당신을 향한 대규모의 암살 계획이 감지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해야겠어요. 나는 칼리안을 보며 시익 웃었다. 진료비 정산할 때가 온 것 같거든요. 이번엔 꽤 비싼 목숨들이 올 것 같네요. 칼리안은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호탕하게 웃었다. 백구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어둠을 노려보았다. 버려진 아이의 반격. 이제 쓰레기 산의 전설은 제국 전체를 뒤흔들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빈민가의 밤. 보름달이 구름 뒤로 몸을 숨겼다. 마치 곧 벌어질 참혹한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소리도 기척도 없는 완벽한 암살자들의 움직임. 그들의 가슴팍엔 천의 가문의 비밀 결사인 흑사 해셔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타겟은 애꾸눈 꼬맹이 하나, 그리고 정체불명의 노인과 짐승이다. 황실 어패를 탈취하고 흔적 없이 소멸시킨다. 대장의 나직한 명령과 함께 10여 명의 암살자들이 판잣집을 포위했다. 그들이 막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던 찰나였다. 거기 발밑 조심하시지. 판잣집 지붕 위에서 익살스러운 그러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붕대를 동여맨 채 지붕 끝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옆에는 백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아챘지? 냄새가 나거든요. 당신들의 칼끝에 묻은 비릿한 독냄새.
그리고 가문 놈들이 풍기는 특유의 역겨운 거들은 말이야. 내 왼쪽 눈, 투에안, 터회엔. 이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올랐다. 암살자들의 만화 흐름이 실핏줄 하나까지 투명하게 보였다. 죽여라. 암살자들이 일제히 도약했다. 하지만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른 순간 판자집 안에서 거대한 기운이 폭발했다. 낡은 문이 산산조각 나며 칼리안 노인이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칼도 아닌 그저 낮에 삭감으로 쓰려던 부러진 빗자루. 자루가 들려 있었다. 안. 너는 뒤에서 구경이나 해라. 의사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니다. 칼리안의 빗자루가 허공을 갈랐다. 단순한 휘두름이었으나 그것은 제국의 기사단조차 막지 못할 검기갠 치에 왜 파도였다. 퍽, 콰직, 커헉. 내 팔이.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검성갬샘의 일격에 암살자들의 정예 병력은 낙엽처럼 쓸려나갔다. 하지만 대장은 달랐다. 그는 가문에서 주입받은 금지된 약물을 들이켜며 괴성을 질렀다. 그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눈동자가 뒤집혔다. 이건 영혼을 태우는 마력인가. 나는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칼리안 노인이 대장을 상대하는 동안 나는 부상당한 채 도망치려는 나머지 암살자들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시나. 아직 진료비 안 냈잖아. 나는 품 안에서 은침 인즘을 꺼냈다. 단순한 침이 아니었다. 백구의 성스러운 기운을 불어넣은 뒤틀린 생명력을 바로잡는 교정의 침이었다. 피식. 내 손을 떠난 침들이 암살자들의 혈도를 정확히 꿰뚫었다. 마력이 역류하며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질식해 쓰러졌다. 진단 결과 대상, 암살단 대장, 상태, 폭주, 벨설, 처방, 심장 부근의 만화 핵을 파괴할 것, 할아버지, 왼쪽 겨드랑이 밑새치. 내 외침에 칼리안의 빗자루 자루가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정확히 만화 핵을 타격하자 폭주하던 대장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며 풀썩 주저앉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핏물과 오물이 뒤섞인 골목에서 나는 대장의 멱살을 잡았다. 가서 전해라. 다음에 또 오면 그땐 침이 아니라 독으로 가문을 통째로 도려내 주겠다고. 나는 그의 가슴팍에 황실 어패를 툭툭 쳤다. 황제의 권위 앞에 대장은 공포에 질려 기어나갔다. 대단하구나. 내 검록의 물을 미리 읽고 급소를 짚어주다니. 칼리안이 감탄하며 나를 바라봤다. 의술이나 검술이나 결국 흐름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요. 나는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가문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자, 이제 청소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빈민가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지만 그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암살단의 사체는 치워졌고 피비린내 나던 골목에는 대신 약초를 다리는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판자집 앞에는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병든 노인, 다친 아이, 그리고 어제 습격에서 살아남은 사실을 듣고 경외심을 품고 찾아온 빈민들까지.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나는 평상에 앉아 환자의 맥을 짚었다. 내 왼쪽 눈의 붕대는 여전히 단단히 감겨 있었지만 그 너머에 투에안 터회 은 이미 환자의 오장육부, 우정, 용미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건 병이 아니라 영양 부족입니다. 약보다는 이 쌀로 죽을 쑤어 드세요. 나는 에블린 황녀가 보내준 보급품 중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였다. 백구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을 입구를 향해 힘차게 짖었다. 왕, 왕, 왕. 멀리서 제국의 공식 행렬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장한 기사들이 아니었다. 비단 옷을 입은 전령들과 술에 가득 실린 보물. 그리고 황실의 어인이 찍힌 깃발이 보였다. 황녀 전하의 명이다. 빈민가의 현자. 한에게 제국 최고의 예우를 갖추라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전령은 내 앞에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상자를 바쳤다.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황금 어패보다 더욱 정교한 어이, 이에패가 들어있었다. 아이템 정보 업데이트. 명칭, 황금 어이패, Golden Imperial Physician Badge. 효과, 제국 모든 약재 저장고, 접근 권한, 귀족에 준하는 신분 보장. 한마디, 이제 더 이상 시궁창의 돌팔이가 아니다. 칼리안 노인이 그 광경을 보며 껄껄 웃었다. 이거 보게나 이제 내 이름이 제국 하늘에 닿았구나. 천의 가문 놈들이 배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 그들이 잠을 못 자는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황금패를 집어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어제 본 한성학의 차가운 눈빛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궁궐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패를 가지고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고칠 거예요. 왕이 하사한 권력으로 가문이 버린 이들을 지킬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마치 내 마음을 안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내 곁에 섰다. 이 패는 단순히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아픈 자들을 대신해 내가 쥐고 있는 칼이죠. 나는 모여든 빈민가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누구든 아프면 오십시오.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패가 있는 한 제국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와! 빈민가 사람들의 환호성이 쓰레기산을 넘어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때 가문의 수치라며 버려졌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한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침을, 다른 한 손에는 황제의 권위를 쥐고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의원이 인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빈민가 한복판. 한 의원의 낡은 목조 건물 앞에는 이제 제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황실의 황금 어패를 가슴에 단 소년 의원. 그 옆을 지키는 전설의 검성 칼리안. 그리고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는 은빛, 영물 백구.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제국 전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로 이내 빈민가는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나는 황궁의 부름도 귀족들의 거액에 진료비도 거절한 채 오로지 이곳을 지켰다. 정말 대단하구나. 제국 어이들도 포기한 환자들을 이 좁은 방에서 살려내다니. 칼리안 노인이 텐마루에서 갓 쪄낸 감자를 베어 물며 감탄했다. 할아버지, 병에는 귀천구인이 없지만 치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차가운 바닥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제 도움을 더 필요로 할 뿐이죠. 나는 붕대 너머로 욱신거리는 왼쪽 눈을 지그시 눌렀다. 투회한 터회. 을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시력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줄을 선 수많은 잊혀진 사람들의 운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의원님, 제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몸에서는 불길한 검은 마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천의 가문이 나를 겨냥해 살포한 변이 독소였다. 가문은 이제 나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내 주변의 무고한 백성들을 인질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진단 디agnosis 개시. 상태. 인위적 마력 변이. 치명적. 원인. 천의 가문의 생화학 테러. 처방. 숙주의 만화를 직접 연결하여 독소를 정화할 것. 시술자. 생명력. 소모 극심. 비키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 몸 안의 만화가 아이의 혈관을 타고 역류했다. 칼날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백구가 내 등에 앞발을 얹었다. 녀석의 푸른 기운이 내 몸을 감싸며 부족한 생명력을 채워주었다. 무리하지 마라. 내 영혼이 깎여 나가고 있어. 칼리안의 외침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의 몸을 덮고 있던 검은 반점들이 사라지고 고요한 숨소리가 돌아왔다. 나는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입가에 검붉은 피가 흘렀지만 아이가 눈을 뜨자 나는 비로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어. 어머니의 오열 섞인 감사 인사가 판잣집을 울렸다. 그 순간 내 왼쪽 눈의 붕대가 저절로 풀려 내려갔다. 붉게 타오르던 눈동자가 이제는 깊고 투명한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각성, 성의 생이의 눈, 효과,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생명을 연장함, 칭호, 빈민가의 성자, Saint of Slums 획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실에서 하사받은 황금 어의 패를 높이 들었다. 천의 가문은 들어라. 당신들이 독을 뿌린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약을 지을 것이다. 당신들이 사람을 버린다면 나는 버려진 이들을 모아 당신들의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나의 선언은 바람을 타고 제국 황궁으로 그리고 나를 버린 가문의 본당으로 퍼져나갔다. 백구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칼리아는 낡은 검을 고쳐 잡았다. 시궁창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제국에 병든 운명을 수술하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전설은 이제 시작이었다. 빈민가에 세워진 한 의원은 이제 단순한 진료소를 넘어 제국에 소외된 자들에게 성지성디와 같은 곳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황금 어패를 쥐고 이곳에 안주하는 순간 나를 노리는 가문의 독수들이 더 교묘하게 백성들을 파고들 것이라는 사실을. 할아버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어깨에 매며 말했다. 방 안은 황실에서 보내온 진귀한 약재와 비단들로 가득했지만 내가 챙긴 것은 오직 낡은 침통 하나와 스승님이 물려주신 약초 도감뿐이었다. 역시 내 짐작대로구나. 황금패를 쥐고도 뒤와 집보다 흙먼지 길을 택하다니. 칼리안 노인은 이미 채비를 마친 듯 등에 커다란 보찜을 지고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서 있었다. 백구 역시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현관 앞에서 나를 재촉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다. 길 위에서 만난 세상은 참혹했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는 쓰러진 농민들이 즐비했고 고을 관리들은 황실의 구유미를 가로채 재배를 불리기에 바빴다.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불길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고 있었다. 의원님, 제발 저희 마을 좀 도와주십시오. 마을 이장이 길바닥에 엎드려 내 앞길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검푸른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진단 디agnosis, 광역 스캔 개시, 상태, 오염된 수원, 수연에 의한 역병, 특이사항, 단순한 자연 발생이 아님. 인위적인 독소 마석의 반응이 감지됨. 나는 즉시 마을 우물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천의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돌 조각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놈들, 내 뒤를 쫓으며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들 셈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문은 내가 고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을 죽여 내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물 주변을 결계로 막아주세요.
백구는 산 위로 올라가서 깨끗한 물줄기를 찾아줘. 나의 명령에 칼리안의 나뭇가지가 허공을 갈랐다. 순식간에 우물 주위에 푸른 마력의 장벽이 세워졌고 백구는 번개 같은 속도로 산등성이를 타고 올랐다. 나는 마을 광장에 솥을 걸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황실 어패를 꺼내 보이자 의심하던 관리들도 혼비백산하여 창고 문을 열었다. 잎에 새겨진 황제의 어보가 보이지 않느냐. 당장 구휼미를 풀고 깨끗한 짚을 가져와 환자들을 눕혀라. 내 외침은 추상 같았다. 10대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압도된 관아, 포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밤이 깊도록 나는 침을 놓았다. 한 사람의 혈도를 짚을 때마다 내 황금빛 눈동자는 독소의 흐름을 추적해 파괴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녘,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검푸른 반점이 사라지고 맑은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원님,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입니다.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에게 황실 어패를 보여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 패는 왕의 것이지만 이 침은 백성의 것입니다. 가문의 독이 아무리 깊어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성의 성의가 지나간 자리, 나는 다시 길을 떠났다. 등 뒤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만세 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나를 버린 가문이 기다리는 그곳, 제국의 심장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복수는 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죽인 자들을 내가 모두 살려냄으로써 그들의 존재 가치 자체를 말살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제국의 수도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우리는 안성이라는 큰 상업 도시에 머물게 되었다. 이곳은 팔도의 물산이 모이는 곳이자 동시에 탐욕과 기만이 판을 치는 곳이기도 했다. 하난, 저기 좀 보거라. 관아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구나. 칼리안 노인의 가리킨 곳에는 수많은 상인과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빌린 돈은 10냥인데 왜 갚아야 할 돈이 100냥이란 말입니까? 장부를 보아라. 여기 내 지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법대로 집행하라. 비단 옷을 입은 거상, 쥐샹들과 관리들이 비웃으며 백성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나는 왼쪽 눈의 붕대를 살짝 들춰 그들이 든 장부를 투시했다. 분석, 아날리시스, 개시, 대상, 고리대금 장부 및 위조 문서, 결과, 숫자 조작, 포착, 잉크의 농도와 종이의 질감을 통해 사후에 기입된 가짜 숫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남. 나는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어깨 위에는 백구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내 가슴팍에는 황금 어이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 장부,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묘한 힘이 실려 광장에 퍼졌다. 거상들은 웬 조그만 꼬맹이가 나타나 간섭하느냐며 혀를 찼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이게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황금패를 꺼내 보였다. 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황실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의원님. 나는 장부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어 나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적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여기 7. 자 아래에 덧칠된 획을 보십시오. 원래는 1이었군요. 그리고 이 날짜. 그날은 제국에 큰 비가 내려 장이 서지 않았던 날인데 어떻게 비단을 거래했다는 겁니까? 상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가 단순히 관상을 보거나
병을 고치는 의사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숫자의 흐름 속에 숨겨진 악취를 맡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에 기운이 있듯 장부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장부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군요. 백구가 왕 하고 짖자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칼리안 노인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결국 관리는 상인들을 체포했고 억울하게 재산을 뺏길 뻔한 백성들은 내 발치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의원님은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병뿐만 아니라 억울한 마음까지 고쳐주시니 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직하게 말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세상이 병듭니다. 저는 그저 뒤틀린 것을 원래대로 되돌렸을 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에게 칼리안이 물었다. 한,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의술에, 검로를 읽는 눈에, 이제는 숫자까지 꿰뚫다니. 나는 창밖의 달을 보며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로 통하니까요. 얼굴을 보면 운명이 보이고, 맥을 짚으면 생명이 보이고, 장부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저는 그저 그 진실을 읽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의 활약이 커질수록 그림자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동자들도 많아졌다. 천의 가문은 이제 나를 단순한 도망친 노비가 아니라 가문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음 고을은 한양입니다. 할아버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죠. 나는 짐을 챙기며 결의를 다졌다. 가문이 쌓아올린 가짜 명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국의 심장, 한양. 안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다. 빈민가의 비릿한 악취나 산골 마을의 흙냄새 대신 이곳엔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향료 냄새가 진동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저기 보이는 대궐 같은 집들이 다 사람 잡아먹는 괴물들의 소굴이란다. 칼리안 노인이 숭례문을 지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단단히 나뭇가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백구 또한 꼬리를 낮게 내린 채 사방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마력의 흐름을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가슴팍의 황금어의 패를 만지작거렸다. 이 패는 이제 나에게 권력이자 적들을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우리가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황녀를 살린 시궁창의 성자가 돌아왔다는 소문에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도성 한복판에 위치한 천의 가문 저택에서는 서리발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전하, 그 아이가 왔습니다. 황궁의 깊은 내전. 에블린 황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맑은 안색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을 옥죄던 검은 사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직접 마중을 나가야겠구나. 제국의 은인을 빈길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 황녀의 행차 소식에 한양 저작거리가 들썩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차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단, 개시, 범위, 한양 도성, 전체 만화, 감흥 확장, 분석, 도처에 깔린 매복, 엠부시 및 금지된 마력진 포착, 특이사항. 가문의 본당 방향에서 거대한 영혼 포식의 기운이 분출 중. 가주 한성악. 결국 마지막 금기를 건드렸군. 나는 왼쪽 눈의 붕대를 고쳐매며 칼리안 노인에게 눈짓했다. 할아버지, 황녀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어요. 어디 말이냐? 나를 버렸던 그 집이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우리는 황녀의 행렬을 피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한양 북촌.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천의 가문의 정문 앞에 섰을 때 백구가 날카롭게 지저댔다. 왕, 왕. 문이 열리고 무장한 가문의 호위무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몸에서는 기분 나쁜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력에 중독되어 자아를 잃은 인형들이었다. 하난. 내 놈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담장 너머로 한성하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아니 가주님.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이지. 시체를 조종하는 비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럽힌 이 가문의 이름을 오늘 제가 지우러 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은침 대신 에블린 황녀에게 받은 황실의 권능이 담긴 정화의 소금을 꺼냈다. 칼리안 할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오냐. 이 늙은이가 제국의 검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각인시켜주마. 칼리안의 나뭇가지가 허공을 긋자 강철 같은 호위 무사들의 대열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나는 그 틈을 타 가문의 본당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진정한 의술과 타락한 연금술의 격돌. 나를 버린 과거와 내가 선택한 미래가 교차하는 한양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